현지 시간 13일 오전 11시 한 남성이 시애틀 번화가인 벨타운 지역 교차로에 서 있던 차량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We just hear 6 gunshots. We have to move everyone in, kind of lock the doors.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벨타운에서 일식당을 하는 권모 씨 부부로 아내는 임신 8개월의 만삭이었습니다. 아내 권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 등에 총상을 입고 숨졌고 태아도 응급분만을 시도했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팔에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don't know what motivated it. We do have the suspect. We do believe at this point, I think a life was lost, and it's very sad. 체포된 용의자는 30살 코델 구빗으로 워싱턴주 신분증을 갖고 있었지만 지난 2017년 일리노이에서 살상무기에 의한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워싱턴주 레이크우드 지역에서 도난당한 총기로 밝혀졌습니다. A suspect was located a short distance away, was taken into custody, and a firearm was also recovered. 용의자는 체포되면서 내가 했다라고 외쳤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차에서 총을 봤기 때문에 쐈다고 말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애틀 경찰은 증오범죄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지역 한인사회는 이번 묻지마 총격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시애틀 벨타운 현장.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메모와 함께 추모의 꽃들이 놓이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특히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응급 분만 시도를 했는데도 끝내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Grieving the future loss of the baby that would have become part of our community and maybe made contributions. 3살 난 아들을 두고 있는 권 씨 부부는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식당 SNS엔 추모의 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한인사회는 사건 발생 지역이 우범지대도 아닌데다 대낮에 총격이 일어났다는 점에 특히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범죄인지도 수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은 총상을 입고 회복 중인 남편 권 씨와는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최대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남편분하고 저희가 통화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는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경찰 쪽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교부는 우선 시애틀 현지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수사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I heard the gunshots and we just all rushed to the back. We were all freaking out. We're like,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And I had to go back to the front, lock the door. That's when I saw like cops all coming in. Helicopters was coming in. And we see the guy. There's this guy dressed in all black, wearing a vest, has an assault rifle, and he's just shooting at people right across. He heard gunshots, located the gunshot, located the shooter, neutralized the shooter, neutralized the threat. We believe at this point that the shooter acted alone.
2 miles away pointing a gun at him. And I'm determined, once again, to ban assault weapons and high-capacity magazines. 미국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인 교포 일가족이 숨진 가운데 숨진 엄마가 총알을 맞으면서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댈러스 교회에 있는 아울렛을 찾았던 30대 한국계 부부인 조모 씨와 강모 씨, 이들의 아들인 3살 제임스는 총기 사고로 숨졌지만 함께 있던 다른 자녀인 6살 윌리엄은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현재는 퇴원해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구조를 도운 한 현지 주민은 숨진 한 여성의 몸을 돌렸을 때 4-5살의 어린 남자아이가 피투성이로 있었다며 아이에게 상태를 묻자 아이는 엄마가 다쳤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주민은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해 살아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미국의 모금 후원 사이트 고펀드미에선 이들의 가족 사진과 함께 장례 절차에 도움의 손길을 모아달란 모금 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후원 요청 14시간 만에 22,000여 명이 참여해 116만 4,52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억 4천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당초 모금 목표액은 5만 달러였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커서요. 왜냐면 뭐 아들과 며느리를 동시에 잃었으니까 그 장소 같은 걸 좀 저희가 한인 문화센터에 세워서 네, 지난 주말 미국 텍사스주 쇼핑몰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 가운데 한인 교포 일가족 3명이 포함돼서 우리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끊임없이 총기 사고가 나고 있는데 왜 규제는 못하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김수영 SBS 통일외교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특파원은 지금 특파원이 아니죠. 지금 통일외교 팀장인데. 네. 미국에 있을 때 실제로 총기 난사 관련 사건 취재를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8시 뉴스 기준으로 리포트를 한 걸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은 이런 총기 난사 사고와 관련한 리포트를 했었던 걸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라는 거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만연돼 있고 미국에서는 이걸 에피데믹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의 전염병 수준으로 총기 난사 사고가 미 전역에서 산재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 한인 2세인데 한 분은 변호사고 한 분은 아내는 치과의사고 네. 아이들도 정말 이쁘고 3살, 6살 그렇던데 네. 너무 안타까운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난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미국 중간에 보면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댈러스라는 도시에서 한 40km,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앨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리미엄 아울렛, 그러니까 우리가 할인품을 파는 그런 대형 쇼핑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가 보면 되게 단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이 넓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 발생한 시간을 보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오후 한 3시 반쯤 발생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쇼핑몰에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어머니의 날, 마더스데이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이런 아울렛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들을 합니다. 선물도 많이 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울렛 매장에 많이 있는 걸 노려서 이 총기 난사범이 차를 타고 쇼핑몰에 내리자마자 공격형 소총을 꺼내 들고 난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총격을 가하면서 8명이 숨지고 최소 7명이 다친 것으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부의 3살 아이가 숨지고 지금 6살짜리 큰아이는 목숨을 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일가족이 거의 전체가 이렇게 크게 다치고 사망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이 또 한인 가족들이 또 교민사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건실하게 생활을 하셨던 분으로 짐작이 됩니다. 교민사회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애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큰아이는 살아남고 작은 아이는 희생이 되는 그런 참담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큰아이는 또 아이가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보호가 됐다, 이런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가족 전체가 총기 난사에 안타까운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가족들을 위한 모금 운동도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웹사이트 중에 고펀드미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총기 사고가 나면 모금을 시작하자라는 지인이나 누구 아는 사람의 주장으로 이런 모금 활동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110만 불 정도가 지금 모금액으로 거쳤더라고요. 목표액을 50만 불로 잡았는데 한 2배를 뛰어넘는 액수가 지금 모금이 된 상황이고요. 미국인들도 뭐 한글 번역기 같은 걸 돌려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한글로 추모 메시지를 거기에 첨부해 놓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총격범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말이 나오고 현장에서 사살됐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다른 일로 출동한 경찰이 있었는데요.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난사범은 현장에서 사살이 됐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행적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군에 입대를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한 몇 달 만에 군에서는 쫓겨났던 전력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극우 무장단체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행적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총기 난사를 할 때 자동 소총을 가지고 있었고 권총도 가지고 있었고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경찰로 착각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중무장을 하고 나타나서 총기를 난사하니까 처음에는 경찰인 줄 알고 사람들이 경찰인가라고 했다가 그 사람이 총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난사를 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이 제정신이면 사실 이런 일을 벌일 리가 없는데 문제는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총기 사건을 막을 방법이 있느냐라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 리포트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거의 답이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만연해 있는 미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보면 총기 난사 사건 추이가 2020년에 600건을 넘어서서 2021년에 690건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벌써 200건이 됐거든요. 난사라는 건 지금 총격범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총탄에 맞은 사건을 난사라고 규정하고 그 밑에는 지금 집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큰 사건들만 집계를 한 거가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증가한 추세를 보면요. 이 기간에 2020년 초반부터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총기가 굉장히 많이 더 퍼졌거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이 불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재기가 일어났는데요. 사재기 일어나는 가장 1번 항목이 총기와 탄환이었습니다. 그게 사실 한국 기자로서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총포상에 가서 총을 사고 탄환을 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정서더라고요. 특이하네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지금 총포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수영 기자는 워싱턴 특파원으로 3년인가요? 4년인가요? 4년 있었나요? 3년 반 있었죠. 3년 반 있었죠? 네. 외국인이 거기 가서 총기 저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주변에서 지인분들 중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 중에서는 집에 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쇼핑을 하러 코스트코 같은 데 가보면 금고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그걸 보고 아니 돈다발을 집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고가 돈을 보관하는 금고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 총을 보관하는 금고. 왜 총을 금고에다 넣었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잘 보관하고 어떤 침수가 일어나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닥쳐도 당신의 총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이런 광고 문구와 함께 금고를 파는데
돈이 아니라 총을 넣는 금고를 파는 거를 곳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일단 미국인이라면 간단한 신분증만 있으면 그냥 마트에서 고기 사듯이 총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뭐 월마트 같은 데서도 총기를 그냥 쉽게 살 수 있었거든요. 네. 탄환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 총기 사고가 너무 많이 나면서 네. 비난 여론이 일면서 월마트 같은 곳은 스스로 자진 철회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총기에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게 미국입니다. 자, 이거 좀 못 가지게 하면 안 됩니까? 그 회수하고 국가가 통제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맥락을 좀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수정헌법 2조에 보면은 민병대의 무장 권리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1700년도에 그러니까 영국이 민병대의 무장을 해제하겠다고 하면서 보스턴에서 무장을 해제하겠다고 하면서 벌어진 게 독립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무장을 해야 되는 권리를 헌법상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런 불안감이 일어나면 총을 못 가지게 하면 우리가 안전해지겠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총을 나도 가져야겠다. 나도 무장을 해야 스스로 안전하다라는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총기 사고가 이렇게 잇따르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총기 사고 이후에 성명도 냈습니다. 자, 이런 공격은 익숙해지기에 너무 충격적이다. 의회에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보편적 신원주의, 안전한 보관장소 요구,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종료 등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이전에도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말도 듣고 가겠습니다. While we're still waiting for more information regarding the shooter, his motive, the weapons he used, the guns, the magazines, the weapons, the modifications that apparently have taken place to those weapons that are involved here, I don't need to wait another minute, let alone an hour, to take common sense steps that will save the lives in the future and to urge my colleagues in the House and Senate to act. We can ban assault weapons and high-capacity magazines in this country once again. And I'm determined, once again, to ban assault weapons and high-capacity magazines. 자, 바이든 대통령의 저런 바람이 실제로 입법화되고 실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총기 규제 내용이 사실 본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자는 정도의 수준인데 약간의 통제. 그렇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가 완전히 실현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총기 사고, 총기 난사 사건은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총을 가지는 거를 최대한 줄이고 그런 이미 총기가 한 4억 정 정도 풀려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 국민보다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갖고 있는 집에서는 총을 한 정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 방마다 비치해 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이구.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게 총인지 모르고 가지고 놀다가 총기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총을 못 가지도록 최대한 규제를 해야 되지만 그냥 공화당 인사들이 하는 얘기는 총기 사고가 나는 거는 방아쇠는 총이 당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당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총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런 총기 규제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은 계속될 것으로 그런 암울한 전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군요. 김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